안녕하세요, 카즘입니다. 거기 컬러 PPF는 얼마예요? 랩핑한 곳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서요. 랩핑할까요? 컬러 PPF 할까요? 요즘은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그만큼 컬러 PPF를 선택하시는 분이 많아지셨습니다. 특히 마이바흐처럼 고급 차량은 컬러 PPF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가격만 듣고 생각을 바꾸시는 분도 많죠. 오늘은 마이바흐 컬러 PPF 재시공 영상을 보시면서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 가격만큼 가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기존 랩핑을 제거한 상태인데 출고 시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고급스러운 건 그대로지만 약간 허전한 느낌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차량은 마이바흐인데 투톤 페인트 옵션이 빠진 차량이었습니다. 벤츠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컬러 선택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마이바흐 투톤 페인트 옵션을 보세요. 정확히 3,171만원입니다. 이 옵션 하나에 3천만원씩 하니까 지금과 같은 상태로 출고한 뒤 바로 랩핑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분의 1 가격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마이바흐 차주님도 이전에 다른 샵에서 랩핑으로 듀오톤 작업을 하셨습니다. 랩핑은 금액이 저렴한 대신 광택도와 내구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시공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차주님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고객님께서 스트레스 받으신 포인트는 스크래치가 너무 쉽게 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 스크래치가 보인다는 건 깨끗한 상태에서는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부는 눈에 계속 보이는 부분이라 타실 때마다 계속 신경 쓰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을 맡기실 때 PPF든 랩핑이든 스크래치 안 나는 걸로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랩핑과 PPF 상담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장님, 그럼 랩핑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랩핑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차를 어떻게 탈 거냐, 어떤 느낌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고급 차량이면서 차량을 오래 유지할 생각이면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컬러 PPF가 말도 안 되게 비쌌습니다. 여전히 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예전의 3분의 2 가격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다고 할 수 있죠. 차량이랑 샵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예전에는 500만원에서 800만원이었던 시공이 지금은 3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고광택 랩핑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고급 차량 중심으로 컬러 PPF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시공 1위가 항상 랩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이랑 다르게 지금은 랩핑보다 PPF를 하시려는 고객님이 더 많으시거든요. 물론 랩핑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취미로 하시거나 스타일 위주 작업을 좋아하시면 랩핑도 충분히 매력 있습니다. 컬러 변화에 대한 니즈를 가지신 분들이 여전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입적인 부분까지 같이 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고객과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PPF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배우는 입장이든 시공을 맡기는 고객님의 입장이든 결국 중요한 건 어떤 곳에 가치를 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량도 랩핑이 아니라 컬러 PPF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이번 고객님은 너무 튀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셨습니다. 랩핑지는 이렇게나 많은 컬러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것은 생각보다 느낌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같은 색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나 미세하게 다른 컬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컬러 칩으로 직접 확인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차량을 맡겨주신 고객님이라 컬러 칩을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3일 정도 고민하시고 결정한 컬러는 바로 이 컬러입니다. 이제 주문한 필름이 왔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기존 랩핑 제거부터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장 상태입니다. 도색 이력이 있거나 충격이 있었던 차량은 제거하면서 도장면이 같이 뜯길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도색에 들어가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다행히 이번 차량은 차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색된 부분이 없어서 문제없이 깔끔하게 제거됐습니다. 재시공은 군데군데 남은 본드나 이물질로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전처리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후에 바로 컬러 PPF 시공에 들어갑니다.
이번 필름은 건식 방식이라 랩핑 경험이 있는 분들은 비교적 익숙한 타입입니다. 보통 차량의 얼굴이라고도 많이 하는 보닛부터 들어갑니다. 면적이 아주 넓고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퀄리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물질도 눈에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무기를 통해 먼지를 가라앉히고 주변에 물청소 등을 해서 먼지가 날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주행 중 바람과 이물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말아 싸되 들뜸이 없도록 끝부분을 완벽히 마감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닛은 차량 보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상 시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탈거를 해야 하는 부위인데요. 작은 스크래치로 도색을 하더라도 중고차 시장에서는 큰 사고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중고차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휀더 부분이나 도어 부분은 이런 몰딩 부분을 얼마나 깔끔하게 커팅하고 안쪽으로 잘 말아놓는지가 중요합니다. 필름을 너무 길게 자르면 안쪽으로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고 너무 짧게 자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도장면이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커팅을 잘못해서 스크래치가 난다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마스킹을 미리 해놓고 커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전이랑 비교해보시면 차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 위쪽 컬러가 차 전체 이미지를 많이 좌우하는데 이제야 차와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듀오톤 느낌이 나온 것 같습니다. 랩핑이냐 컬러 PPF냐 라는 문제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차를 어떻게 탈 건지 얼마나 유지할 건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본인 차량에 맞는 방향으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PPF 시공을 고민 중이시거나 직접 배우는 부분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